사랑하는 전남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님 여러분, 항상 정론직필의 한 길을 가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목포 출신 최성국 의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정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선 보건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자주 나오시네. 예, 국장님 먼저 자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국장님, 이 서원 신청 혹은 이 의병 발굴 누가 하고 계신지 아나요? 전남도 가셨습니까? 그 한마르병 선양사업, 현충사업 이제부터 좀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어디다 지을까? 건축 설계를 어떻게 해서 이쁜 건물 지을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앞서서 제가 본 의원이 우리가 이렇게 개고생한 걸 우리 후손들이 알까라는 전남도에 답변해야 됩니다. 인정하십니까? 서원 신청 지자체 지방정부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서울 신청은 얼마든지 저희들이 신청하고 건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지적들 해주셨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 차원에서랄지 시군 차원에서 서울이 했다는 지적은 저희들도 전적으로 뼈아프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딱 6년 전의 모습입니다. 딱 6년 전에 우리 전남의 유공자 서훈 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고 전남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드렸던 생각이 납니다. 그 뒤로부터 좀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료 한번 볼까요? 예, 총 2단계에 걸쳐서 전국 최초였죠. 전국 최초로 독립운동 미소혼자 발굴 사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의향 전남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저는 제대로 된 사업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김영록 도의사님께서 끝까지 한 사람이라도 찾아내겠다라고 하는 결의를 밝혀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는 앞으로 좀 넘어야 될 좀 산들이 좀 있습니다. 네. 국장님, 현재 이제 국가유공자 서훈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트랙이 있죠. 어떤 트랙이 있습니까? 네. 의원님 우선은 예, 두 가지 트랙이라면 우선 아니, 서운 발굴이 있을 것 같고요. 예, 국가보건처에서 직접 발굴하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지자체와 민간에서 서훈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죠. 이 중에 승인율이 높은 건 어떤 경우죠? 국가에서 진행하고 있는 게 더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진행하는 게 훨씬 더 높습니다. 예. 비율을 보면 민간과 지자체에서 하는 게, 왜냐하면 이게 민원 성격이기 때문에 예, 1년에 몇 분 정도 서울 아셔요? 한 1000여 명 신청하는 걸로. 몇 분 정도 서운을 받습니까? 한 300명 정도 예, 서운을 300명 받고 정도 서운을 있는. 받죠. 그렇죠? 예. 자, 지금까지 전남은 몇 분의 서운을 받았죠? 지금 저희가 한 이 사업을 통해서. 32분이 서운을 받으셨습니다. 예, 근데 이 영역을 통해서는 지금 19분 아닌가요? 19분이고 2차에 걸쳐서 지금 뒷자리 한번 보실까요? 예, 총 2,584명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서운 신청은 1,103명을 했고 지금 현재 서운이 확정된 분은 이제 19명이고 지금 서운 진행이 되고 계시는 분이 1,023명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아직도 2,565명의 독립유공자가 남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국장님 아까 전국적으로 300명 받는다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전남 몫으로 한 30명의 소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다 받으려면 몇 년 걸릴까요? 산술적으로? 네, 시간이 많이 걸릴 것 40년 같습니다. 걸릴 것 같네요. 그렇죠? 근데 예. 이거 포기해서는 안 될 일 아닙니까? 그러겠습니다. 예. 그렇죠? 예. 자, 일단 이 영역은 우리 앞서 말했던 2단계 영역은 마무리가 됐지요. 네. 그렇죠? 예. 다음 자료 한번 보실까요? 자, 이제 제가 향후 계획을 여쭤봤어요. 국장님, 제가 왜 이거를 여쭤보냐면 이 영역이 지나고 나서 이 사업이 중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여러 우려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업을 진행을 했던 이유는 단순하게 발굴에 끝나서는 아니라 이분들의 영예를 위해서 서원 신청까지 완료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당위적인 목적이 있었겠죠.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보시면 미소혼자 유족이 요청 시에 2차 발굴 용역 수행기관 자문 추진 검토 이렇게 뒤에 검토라는 말이 붙어가지고 자, 이 보면 이 미소혼자 같은 경우는 좀 유족이 없는 경우가 많죠. 네. 그렇죠. 네. 유족이 있다선 하더라도 4대 5대가 지금 넘어왔습니다. 네. 있다선 하더라도 거의 고손자들 뻘일 겁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유족이 신청해서 이거 될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이제 용역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 남은 분들에 대한 그런 소원 작업은 누가 진행을 하게 됩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는 계속 진행하고요. 또 나머지 분들은 찾아내고 사실은 저희가 계속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 이제 공무원에서 이 부분을 전문적으로 담당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쉽게 뭐 순환인사 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영역에 있을 수도 없고요. 또 이 일 자체가 워낙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서울을 받지 못한 분들은 대부분 자료 미비가 많습니다. 네, 예. 그렇죠? 예. 계속해서 보강 자료를 제출을 해야 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예. 그런데 보훈팀 자체가 이 일에만 매달릴 수도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자, 저는 뭐 이거 관련해서 저는 이 부분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저는 전담 조직이 저는 전문적이고 전담적인 조직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자, 우리가 용역을 끝냈지만 이 용역의 끝이 소혼자 발굴의 끝이 돼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처음에 저는 좀 초심으로 좀 돌아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국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뭐 지금 발굴해 왔고 예. 서운 신청을 했기 때문에 서운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앞으로 도 입장은 한 분의 그 미소운자가 빠지지 않도록 국가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알겠습니다.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께 좀 이따 이렇게 다른 좀 대안을 가지고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전남도의 대중교통 정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인기 건설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자료 한번 볼까요, 일단? 네. 전라남도는 노인 인구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또 마을이 넓게 흩어져 있어서 대중교통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인 곳입니다. 자, 자료를 전남연구원 자료입니다. 전남연구원 자료를 보면 전국에서 부산이 이어서 고정승객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고정승객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전 인구에서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을 뺀 인구입니다. 이 인구들은 결국 무엇을 타야 되죠? 대중교통을 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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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시내 농어촌 버스 적자 노선 손실액입니다. 손실액을 보시면 지금 21년부터 24년까지 약 63%가 증가를 했죠. 눈덩이처럼 적자가 불어나고 있습니다. 예. 자, 전남도에서는 이 적자 노선 지금 보존을 위해서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보전금을 지금 주고 있죠? 보조금을? 예, 도비 지원금 주고 있습니다. 예. 예, 다음 자료 한번 보실게요. 자, 전라남도 시내 농어촌 버스 재정 지원 현황을 보시면 2020년에서 쭈루루 증가를 하다가 2030년 피크 158억을 끝으로 자, 줄어들다가 25년도에 84억으로 줄어듭니다. 약 60억 가까이가 줄었습니다. 국장님, 이 이유가 뭡니까? 예, 저희 도 긴축 재정 기조 하에서 도비 보조금 지원 비율에 맞춰서 우리 재정이 허락하는 여건 하에 도비 일부 축소 조정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단순하게 그냥 비율 조정 때문에 예, 예, 그 보조금 조례에 보면 쉽게 얘기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특수성을 인정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예산 설득은 하셨는데 결국은 예. 예산 쪽에서 결국은 깎았다 이 말씀이시죠? 예, 저희가 50% 보조를 올렸는데 예. 제반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축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전남도의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축소하게 됐다. 예, 예, 그렇죠? 예. 예. 저는 이제 이 전남도의 이 보조비 삭감이 저는 이게
상당히 정책적으로 저는 행정적으로 저는 모순이 있다라고 봐요. 뒷자리 한번 보실까요? 자, 지금 전남도가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을 하고 있죠. 물론 우리 국장님 국군은 아니고 도민안전실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자, 보시면 계속해서 자, 현재까지 16,712명이 면허를 반납했습니다. 즉 면허를 반납하는 이유는 뭐예요? 안전 문제도 있고, 그럼 이분들은 다 그러면 뭘 타야 됩니까? 그러면 시골에서 예, 대중교통. 당연히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예, 되죠. 예. 자, 대중교통을 타라라고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대중교통의 손실은 눈덩이에요. 그런데 이에 대한 손실 지원금을 줄였다. 이 부분은 상당히 정책적인 모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시내 농어촌 버스에 재정 지원금이 주는 것은 있습니다만은 방금 같이 면허를 반납한 고령자에게 교통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K패스, 100원 택시, 바우처 택시 이런 여러 가지 교통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요. 예, 그 정책 앞으로, 펴시고 계시는 건 아는데 예, 예, 보장할 수 있습니다. 아는데 예, 예. 정책이 일관적이지 않다라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자, 국장님. 예, 예. 자, 이렇게 줄이고 났을 때 그럼 시군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일부 재정 추가 부담 때문에 뭐 일부 올려달라는 건의도 있었고 그건 사실입니다. 이 다음 장 한번 보시죠. 자, 이 줄이고 나서 제일 처음에는 저도 얘기를 좀 들었어요. 일선 시군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원래 예산대로 편성하라고 했다가 갑자기 통보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시군들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교감이 없으셨죠. 사후에 예산이 삭감되고 나서 일방적으로 간 거죠. 예, 예, 그건 사실입니다. 예. 예. 그래서 저는 좀 전남도의 이게 광역 교통 행정에 대해서 글쎄요.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라는 좀 고민이 있습니다. 광역 행정에 대해서 전남도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좀 의문점을 좀 품을 수밖에 없고요. 다음 자리 한번 보실까요? 자, 2023년에 목포시에 버스가 멈춰 섰습니다. 예, 그 다음 장 한번 보실까요? 자, 뭐 이런 문제들은 지금 단순하게 한 도시의 문제가 목포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22개 시군에 모두 걸쳐 있는 문제입니다. 파업, 혼란, 적자, 끊임없이 대중교통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국장님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광역 단위로서 전남도의 교통행정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일단 시군 간 노선 갈등을 조정을 하고요. 또 시계 운행에 대해서 좀 조정을 하고 손실 부담에 대해서 포괄적 조정을 하는 게 주요 임무고요. 사실 작년 하반기에 교통 전담부서가 신설돼서 보다 효과적인 개선 방안을 찾고자 지금 뭐가 신설이 돼요? 교통 전담부서가 신설이 됐습니다. 교통행정과가 그러면서 지금 여러 가지 교통 서비스 대책을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예, 예. 작년에 올해죠. 올해 목포시하고 무안군 간에 지금 버스 운영 관련해서 지금 약간의 불협화음이 있었죠. 예, 전남도는 그렇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초기부터 저희가 중재자 역할을 해서 같이 목포하고 무안하고 조율하는데 가담했고요. 현재는 어느 정도 양 시군 간 협의가 이루어져서 7월에 최근에 이제 협의가 이제 어느 정도 예. 마무리돼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 예, 예. 글쎄요, 일선에서 느끼는 감들은 좀 틀립니다. 자, 예를 들어 한번 볼게요. 최근에 국지도 55호선 화주하고 남편 구간 지금 나주 남편간 지금 그 국지도가 뚫렸죠. 예. 그렇죠. 자, 여기도 지금 자 노선이 생겼으니까 당연히 뭘 해야 되겠습니까? 버스를 열어달라고 하는 요구들이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자, 이 부분 지금 어떻게 도에서는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이제 도에서 버스를 열어달라는 정식적인 의뢰는 없었고요. 시군 간에 조정할 내용이니까 시군 조정에 저희가 중재 역할을 하고요. 필요하다면 뭐 개선 명령이나 이런 뭐 조율도 찾을 예, 수 방금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자, 시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버스 업소는 만성적인 적자 노선에 이 부분을 투입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지자체 역시도 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도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뭡니까? 재정 명령권이죠. 개선 명령. 예, 개선 명령권이죠. 예. 그렇죠? 그게 자, 시군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광역 두 도시 간의 문제이기 예. 때문에 당연히 도가 나서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방금 액남 남편과는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러면은 뭐가 들어가죠? 도에서 개선 명령을 하게 되면 이제 적자가 나오면 적자 지원도 고려를 해야죠. 그렇죠. 그렇게 지원하는 사례가 있어요. 저희가 시외버스는 개선 명령을 통해서 지원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무한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광주나 이런 목포에서 경우는? 가는 경우에 있고
농어촌버스, 시내버스는 시군 간의 대화 타협으로 미리 다 조율이 돼서 개선 명령을 발동한 사례는 없습니다. 예, 결국은 이제 예. 제 생각은 그래요. 뭐냐면 자, 적자가 뻔한 부분이고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도가 개입을 하게 되면 보조금을 또 내려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예, 예. 도가 상당히 저는 좀 이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 약간 뒤로 물러서 있다라는 저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도 저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필요하다면 개선 명령 채택도 선택적으로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적으로가 예, 예.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임하셔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최근에 지금 뭐 용역하고 계신 게 아니라 하려고 하고 계시죠? 이 시내버스 연구 용역, 예, 뭐 버스 2019년에도 연구. 이와 비슷한 용역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물론 조금 성격은 다르지만 2019년은 52시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서 운송 예. 종사자가 이게 부족하니까 그 배차 간격의 확대나 운송 종사자 늘리는 거에 구조적인 개편을 했고요. 결국은 버스 업계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적자 문제의 본질은 그거였죠. 이 부분을 예.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용역은 더 서비스 개편을 하고 어떻게 지속 가능한 체계를 잡는가에 예, 주안점으로 그때 그러면 추진하고 2019년 있습니다. 용역의 결과 이후로 그 도에서 한 용역이 현장에서 반영된 경우가 있습니까? 구조적인 개편을 했기 때문에 뭐 버스 노선 개편이나 뭐 공공성 확보나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게 선택되지는 않았고요. 근데 그거에 대한 연구 실적하고 그때 채택되는 뭐 여론들 안건들을 이번 용역에 다 수용해서 더 확대되고 또 아주 좋은 용역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이용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 제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광역 단위, 행정 단위로서의 대중교통 부분에 대해서 도의 역할들이 지금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자, 그 용역을 통해서 그러면 진행이 된 부분이 있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이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올해도 또 이제 또 용역을 지금 진행을 하실 겁니다. 이번에 상당히 대규모 용역이죠.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내년까지 예. 추진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말씀 좀 드릴게요. 국장님, 저는 예산이 삭감이 됐으면 그에 걸맞는 그만큼의 저는 전남도의 대중교통 정책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예산은 삭감하고, 자, 정책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대안들은 아직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남이 지금 현재 문제를 한번 뒤집어 볼게요. 자, 중공영제, 공영제 산적해 있습니다. 다음 화약고처럼 남아있는 문제가 뭡니까? 예를 들어 정년 연장 문제, 버스기사의 임금 문제, 뭐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의 운행 체계로서는 답이 없다라는 건 다 인정을 하고 계시잖아요. DRT 도입 문제, 이런 광역행정 부분에 대해서 전남도가 기존의 소극적인 모습에서 저는 벗어나서 보다 적극적으로 저는 이 문제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저희 기울까요? 아니, 의원님 말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고정노선 체계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요응답형 DRT죠. 교통수단 체계를 확대하고 기타 여러 가지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정치권에서 이제 교통기본법 도입이 이제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예, 자, 예. 어려운 국가 재정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교통기본법 즉 이동권을 헌법에 명시하는 내용으로, 자, 지금 어려운 대중교통의 문제를 국가가 해결하겠다라고 지금 나서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동안 대중교통 문제에 대해서 이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국가가 도와달라라는 말이 많았었고, 재정적 제목은 시군의 것이니 시군이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뭐가 지금 붕 떠 있습니까? 전남도가 지금 저는 붕 떠 있다라고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획기적인 그리고 완전히 바뀐 전남도의 대중교통 정책을 요구합니다. 예, 사실은 그 공공교통의 유지와 확대를 시군만의 책임으로 전가할 수 있는 사항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중앙 정부하고 저희 도 차원의 책임과 한계를 막중하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동안에 추진했던 각종 대책들, 적자노선 손실 보존, 농어촌 버스 지원, 100원 택시, 바우처 택시, 장애인 콜택시 등등의 이런 교통 서비스 대책을 꾸준히 추진했는데 사실은 재정과 또 그 내용들의 현실 속에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방금 교통기본법을 말씀하셨는데 차량보다 사람이 먼저, 이동권보다는 접근성이 먼저
현재 건설보다는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먼저 방점을 두고 지속적인 교통체계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인프라는 깔리는데 달리는 버스가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예. 그만큼 저는 지금 하겠습니다. 위중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들어가시도 좋습니다. 예. 항상 관심과 지원 감사합니다. 예, 맞습니다. 다음 에너지 기본소득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국장입니다. 이름을 빠져버렸네. 이제 에너지 국장님. 예. 예, 에너지산업국장 정현구입니다. 예, 국장님. 일단 자료 한번 볼까요? 자, 압도적입니다. 압도적으로 뭐 전국 해상풍력 허가 용량의 61%가 지금 전남에 있죠.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다음 자료 한번 볼까요? 저는 전남의 미래 전략은 저는 명확하다라고 봅니다. 자,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는 전력을 통해서 자, 송배전망 확충 등의 인프라를 당연히 확충을 하고 이를 통해서 아리백산단과 같은 새로운 미래 산업 전략들을 예를 들어 도입하고 공유 자원인 만큼 이를 통해서 도민의 전체적인 보편적 복지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큰 흐름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뭐 이건 또 세계적인 흐름이기도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다음 장 한번 볼까요? 자, 현재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추진 현황입니다. 이미 한 곳은 지금 상업운전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요. 올해 한 곳, 그다음에 내년에 한 곳, 그다음에 27년에 두 곳, 28년 세 곳이 이제 속속들이 이제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 현황을 한번 보실까요? 저 아래에 보시면 자, 전국 사업 중에 94%가 민자 사업이고 그 중에 61%는 국외 자본이라는 겁니다. 해외 자본이라는 겁니다. 자, 국장님, 네, 이 바람과 태양은 결국은 어떤 자원입니까? 공유제죠. 예, 공유재죠. 예, 그렇죠. 자, 우리 도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는 자, 신앙을 필두로 한 에너지 이익 공유에 대한 큰 관심일 겁니다. 그런데 자, 이 공유 자원이 지금 이 체계로 쉽게 말씀드리면 해외 자본, 투기 자본이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 해외 자본에게 독점하는 이익이 아니라 공유 이익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은 그건 두 말이 필요 없는 소리겠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자, 최근에 지사님이 이제 원대한 계획을 발표하셨습니다. 자, 연도도 꼭 집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2030년까지 에너지 기본소득 1조 원 시대를 여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럼 기본 구상이 있었을 텐데 기본 구상은 어떤 겁니까? 예,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혁신적인 모델로서 지난 3월 국회에서 에너지 기본소득 1조 원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비전을 밝히신 바 있습니다. 우리 도는 2030년까지 23기가와트 규모의 발전단지 조성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주민참여 REC, 이 주민참여 REC 가중치를 산정해 보면 약 연 1조 원이 추산이 됩니다. 예. 자, 그럼 자료 한번 보시죠. 자, 우리 발전 사업의 이제 기본 구조를 한번 보시게요. 자, 먼저 주민 참여 4% 룰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주민 참여를 이렇게 지분을 4%를 참여하게 되면 REC 이제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인증서죠. 여기에다가 가중치를 지금 주는 방식이죠. 그렇죠? 네, 자, 그렇습니다. 주민 참여 4%를 시켰을 때 가중치를 0.3 그러니까 1을 받아야 되는데 1.3까지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해풍의 경우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자, 그다음에 집저가 단지 REC 가중치 0.1이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올해 지금 우리 5월인가요? 5월이죠? 네, 3.2기가. 예, 3.2기가 신한 해상풍력 직저가 단지가 네, 됐으니까 네. 이거는 네. 이제 0.1을 따로 받게 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까지 지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러한 생태계를 만들어낸 것은 저는 전남도의 공직자분들이 정말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REC라는 거는 자, REC 제도는 영속적인가요? 연속성이 있냐에 관해서는 사실상 뭐 정부의
그 방침의 변화에 따라서 얼마든지 가변성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근데 현행 제도에서 근데 이제 이번에 1조 원 말씀하시면서 자료를 보니까 20년을 산정을 하셨더라고요. 네, 가능한가요? 현행 제도하에서는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그게 최대치겠죠? 네, 그렇습니다. 아마 그렇게는 안 줄 것 같습니다. 가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자, 저는 이제 제가 왜 제 위에다가 도민 에너지 기본소득 기금이라고 적어놨냐면 저는 이게 전체의 우리 전남도의 에너지 복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중요한 재원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어떻게 담아내느냐가 가장 저는 중요하다라고 봐요. 그렇죠? 자, 근데 보시게요. 자, 가중치 0.1짜리, 가중치 0.3짜리 이 재원은 결국 어디로 갑니까? 누구에게로 가죠?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로 결국은 누구에게로 갑니까? 해당 자치단체 발전소 네, 인근에 당연히 피해를 보셨으니까 당연히 그렇죠. 저 부분은 네, 그렇습니다. 발전소 인근의 주민으로 가는 게 마땅하고 합리적이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자, 다음. 지금 전남도가 지금 세원을 발굴을 하려고 하고 있죠. 네, 네. 자, 지역자원 시설세가 있어요. 우리 원전 시설세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남연구원 자료 보니까 한 30억 정도 뭐 추산을 하더라고요. 그 구체적인 계산은 다시 해봐야 되겠지만,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법에서는 세법에서는 지금 빠져 있죠. 지금 현행 법령에서는 지역자원 시설세에 우리 신재생에 관한 항목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예,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세원 발굴에서 공공참여 REC도 신설을 해달라고 지금 정부에 요구를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저 요거는 지금 뭐를 바꿔야 됩니까? 지침을 바꿔야 되는 내용이죠. 관련 지침을 바꿔야 됩니다. 예, 그런데 아직까지는 좀 요원하죠.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네, 적극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저희가 지금까지 토탈 총계를 내보면 도민 에너지 기본소득 기금에 들어갈 돈은 아직 0원입니다. 그렇죠? 현재까지 뭐 기금이라든가 그런 바가 그런 재원들이 조성된 내용이었기 때문에 예. 네, 의원님 말씀대로 예, 영원이라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저기에 채울 수 있는 이제 또 다른 그런 방안을 한번 고민 한번 해보게요. 자, 그렇다면 이제 공유기금 출연이 있겠죠. 이 공유기금은 SPC 쉽게 얘기하면 특수목적법인에게 받을 수 있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이제 제주 특별자치도의 경우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건 제주 특별자치도의 경우는 법으로 아예 지금 이걸 못 박아놨죠. 자, 매출액의 7% 주민참여배당, 당기순이익의 17.5% 공유기금을 출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비슷하게 지금 현재 신안군은 메가와트당 약 2,850만 원의 자, 공유기금을 출연을 받고 있죠. 네.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전남도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관련 용역을 지금 촘촘히 설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용역을 하셔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애초에 이 SPC 발전 사업자와 기본적인 협약이 있어야만, 왜냐하면 기존에 해놨는데 이분 보고 이렇게 내라고 하면 그건 당연히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협약의 전제가 그렇죠. 또 이 부분을 잘못 쓰면 또 다른 규제의 부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우리 세금에서 깃털 뽑듯이 상당히 좀 이게 난감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하신 의원님이 말씀하신 신안 사례나 제주 사례도 다 그 협약에 의해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결국 여기까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저 공유기금에는 기본소득 기금에는 아직 들어갈 돈이 없습니다. 그렇죠? 자, 다음 전남 재생에너지 이제 펀드가 있죠. 전남도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시군이 직접 투자를 하거나 시군 도민이 펀드를 조성해서 투자하는 개념이죠. 네. 그렇죠? 네. 자, 근데 이 그릇은 저기 도민에너지 기본소득 기금에 담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냐하면 펀드는 투자니까. 그렇죠? 저도 펀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이 펀드는 돈을 낸 사람에게 가져가는 구조죠. 물론 전남 도민이 저 펀드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지금 보편적 에너지 소득을 지금 논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투자 수익으로 봐야 되겠죠. 바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보편적 에너지 소득 그걸 위해서 지금 펀드를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 내가 1,000만 원을 냈어요. 그럼 도 자료를 보니까 한 6% 7% 배당이 가능한 이런 펀드를 만들겠다라고 그러는데 네네. 그런데 하루 살기도 어려운 사람들에게 1,000만 원 펀드를 내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로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예. 그렇죠. 네네. 예. 자, 그래서 저는 좀 오늘 좀 이렇게 이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이제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첫 번째,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럼 나아가야 될 방향이 자 세원 발굴도 필요합니다. 반드시 쟁취해야 되겠죠. 그런데 자 공공주도 저는 개발을 늘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기 지금 나와 있는 SPC의 공공주도 지분을 늘리거나 참여하거나 해서 저 개발 이익에 대해서 가져오는 방안을 저는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민간 자본이 94%에 이른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은 지금 전남에서 진행되는 사업 중에 거의 대부분이 민간 사업 발전일 겁니다. 네, 개발공사 건은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기도 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공공주도 발전을 늘려서 이 발전 수익을 도민에너지 기본소득 기금에서는 담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봅니다. 그렇죠?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공공주도를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사실 각종 기금이나 펀드나 이런 내용들도 사실 공공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 이 그 의문에서 출발한 지금 검토들입니다. 예, 지사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으시다고 지사님 들었어요.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죠. 지금. 예. 근데 안타깝게도 아직도 재원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왜 공공주도 개발이 필요하느냐? 이 구조는 간단합니다. 민간주도 사업자한테 누구한테 돈을 빌립니까? 결국 은행. 결국 은행한테 돈을 빌리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저 SPC 내의 자본금 역시도 대부분은 다 은행빚으로 들어올 겁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런데 공공이 빌리게 되면 당연히 이율도 더 쌀 겁니다. 그리고 공공이 발전 사업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돈은 자, 해외로 나갑니까? 민간 재벌들에게 갑니까? 아니면 우리 도민에게로 옵니까? 당연히 도민에게로 오겠죠. 그러겠지. 그렇죠? 네. 아예 공공주도 개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자, 전남도 내에서 지금 현재 해상풍력 허가 내용 중에 어떤 부분이 있죠? 공공주도 지금 개발이. 개발공사에 지금 770메가 개발공사 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770메가 지금 하고 있고요. 이제 네. 준비하는 상태고 태양광까지 하면 약 800메가 지금 하고 예, 있습니다. 해상풍력만 말씀드리면 우리 신안 후강하고 그 다음에 네, 완도 장보고가 있지요. 네, 네. 그렇죠. 자, 근데 제가 속사정을 들여다 보니까 사실은 개발공사도 이 770메가와트도 힘들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풍력 사업이 워낙 큰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자, 지금 현재 전남 개발공사 자본금이 한 3,900억 정도 된다라고 그러는데 네, 맞습니다. 두 개만 하더라도 상당히 휘청거릴 수 있다. 예, 그런 지- 말을 하더라고요. 지분으로 투자하는 방법은 있겠죠. 그렇죠. 예. 개발공사가 다 저 SPC의 100%를 네. 투자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습니다. 민간 발전 사업자와 뭐 베스타스도 들어올 것이고 이런 민간 발전 사업자가 당연히 지분 투자를 하게 네, 될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한 지금 현재로서는 두 곳에 한 1,500억, 한 곳에 나눠서 한 800억, 800억 이렇게 투자하겠다라는 계획을 받았어요. 맞습니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제가 공공주도 개발을 좀 늘리는 것들이 도민의 보편적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는 맞다라고 좀 말씀을 계속 드렸었는데, 자,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전남도에서는 직접 출자도 저는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자, 물론 전남도에 재정이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라고 이제 고민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전남도가 가진 자산이 상당하다고 들었어요. 아마 뭐 공유 재산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우리 예산 전문가시니까 알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공유 재산 뭐 자, 그런 하나의 제 가능성을 또 말씀을 방안 드렸고요. 중에 하나이겠죠. 예, 그리고 자, 우리 도민 에너지 펀드, 전남 재생 에너지 펀드가 중간에 있는 게 아니라 그 규모가 채워지면 SPC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도 있겠죠. 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렇죠. 네. 또 다른 차원으로 제가 뭐 이것이 현실성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작년에 여수 묘도 LNG 터미널 할 때 1조 1,000억짜리 사업을 유치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뭐 다른 지역 사례 보니까 뭐 LNG 발전소도 이런 도민 투자 활성화 펀드로 활성화 진행을 하는 네.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역시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정말 공공주도 개발 방식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역시 고려해 볼 수 있는 선택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예, 국장님 뭐 간단하게 답변 한번 해주세요. 네, 저 의원님 말씀대로 공공주도가 필요하냐 이제 근본적으로 출발은 어떤 이익이 특정 몇 개 시군에 집중되는 지금 현상에 대해서 아마 염려하시는 것으로 아마 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 완화하고 도민들에게 그런 이익이 갈 수 있도록 하려면 결국은 방법은 공공주도가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에서도 지금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고 하반기에 지금 실시되는 그런 이렇게 용역을 통해서 준비를 촘촘히 해나가겠다는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분은 단지 이 전남에서 최초로 실시되는 게 아닙니다. 해상 풍력의 가장 선진국이 어디입니까? 덴마크죠. 덴마크. 덴마크도 초기에는 민자 사업이 거의 대부분이어서 지금은 누가 더 흡수하고 있습니까? 네, 국가가 더 공공- 흡수하고 예, 있습니다. 맞습니다. 즉 공공주도의 개발이 필요하다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렇죠? 지금, 네. 예.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좀 제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전남 에너지공사 설립이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이 해상 풍력 사업의 이익 공유를 위해서 제대로 된 이익 공유를 위해서는 전남 에너지공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입장입니다. 이 제주도의 사례를 여기에 나왔던 제주도 사례를 한번 볼까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지금 신재생 에너지 사업의 컨소시엄에 의무적으로 지금 제주에너지공사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지요. 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해야 되고 또 이익 분배의 투명성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자, 전남 같은 경우도 지금 문제들이 지금 산재해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도민 펀드를 조성했을 때의 관리의 문제, 에너지 기본소득 기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또 신재생 에너지의 공공 개발을 누가 주체적으로 참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에너지 복지 사업을 누가 주체적으로 추진할 것인가의 문제, 이런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담기 위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릇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예. 우리 존경하는 최성국 의원님 그 에너지공사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의견에 대해서 적극 공감합니다. 4.17 저희 도에서도 지난 22년으로 기억이 됩니다. 22년도에 저희들이 에너지공사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 관계 부처에 그 건의를 한 바 있고 추진을 한 바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데 그때 당시 출자 한도 문제라든가 수익 구조 문제라든가 그리고 사실 거기에 검토에 있어서 상당히 엄격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제대로 설립을 못하고 그러고 나서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에서는 사실상 에너지가 국정 아젠다의 최우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는 충분히 설립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님 답변은 우리 지사님한테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예, 김영록 도지사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사님 제가 아까 저기 앉아 있으면서 보니까 지사님 얼굴이 너무 안 좋으시더라고요. 계속 경보가 이 호우 경보가 딸랑딸랑 뜨니까 진짜 마음이 좀 무거우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마지막 아무튼 도중 질문이니까 예, 얼른 좀 현장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성국 의원님께서 정말 해박한 지식, 깊이 있는 지식으로 이 재생에너지 문제를 말씀하셔서 제가 들으면서 저하고 1대1로 대화가 가능한 사람은 최성국 의원님 한 번뿐이다 생각합니다. 속이 시원합니다. 우리 최성국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가 다 맞습니다. 그런데 왜 못하고 있느냐? 국가 제도가 그렇게 돼 있고 예를 들면은 이런 모든 저는 그래서 산자부에 이 에너지 재생에너지 허가권을 도지사한테 달라. 도지사한테 주면은 이런 문제 다 해결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가중치 문제랄지 도민 에너지 기본소득 문제랄지 아까 공공개발 이야기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도에서 생각 지금 우리 최성국 의원님 명확히 말씀은 안 하셨지만 뭘 말씀하실런지 저는 짐작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속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는데 모든 걸 중앙에서 다 쥐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도지사가 해볼 수 있는 권한이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이제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대통령께서도 굉장히 드라이브를 걸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번 기회에 한번 모든 제도를 좀 현장에 맞게 현실에 맞게 한번 고쳐볼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모든 걸 중앙에서 쥐고 있고 그다음에 기초에서는 계측기를 꽂아서 선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해축기권에서 선점하고 있는 걸 도가 이리라 저리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서 예를 들면 해축기를 다 많이 꽂아놔서 이미 다 하고 있는 것을 중단을 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공공개발에 들어갈 수가 없고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은 공공개발을 상당히 속아질 것 같아요. 공공개발을 들어가려고 하면은 아까만 투자를 못하게 해요. 우리 도에서 직접 투자는 못하게 합니다. 마치 그래서 개발공사를 가지고 투자하려고 했더니 뭐 자기 출자 자본 한도 뭐 걸려가지고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공사를 만들려고 했더니 그것도 뭐 이리저리 해서 안 된다고 그래서 그래서 제가 그 노계원 녹색에너지연구원을 통해서 해볼까 했는데 녹색에너지연구원은 R&D 연구기관이지 그건 사업하는 기관이 아니다 또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리 가면 이리 막히고 저리 가면 저리 막히고 그리고 중앙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중앙의 권한을 쥐고 있을까 이 생각만 하는 것이지 합리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없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주민 참여하는 것을 지금 주민 참여를 했지만 사실상 저 부분도 주민들은 실제 어떤 부담이 없이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에너지 기본소득의 소득을 얻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주민들도 주민 참여 REC도 마찬가지 에너지 기본소득의 일종이라고 저는 봐지는 겁니다. 그다음에 집저가 단지 REC도 마찬가지 그것은 기초 지자체의 사업으로만 돈으로 주지 않고 사업으로만 주게 되는데 저것도 일종의 에너지 기본소득 개념으로 넓게 보면은 볼 수 있는데 이것이 특정 지역에나 특정 뭐에 딱 한정이 돼 있어서 도민 전체의 공익적 기능을 어디서 얻을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에 부딪혀서 제가 계속해서 그 부분에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또 그 부분을 여기서 너무 세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움이 있고요. 우리 최성국 의원님은 제가 이 정도 말만 해도 제가 뭘 말하고자 하는지 다 아실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에너지공사 설립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에너지공사도 설립해야 되고 그래서 앞으로 저는 우리 전라남도의 재생에너지를 통한 수익을 좀 더 공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 방안을 우리가 좀 머리를 맞대고 좀 어느 정도 그 방향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지금처럼 산자부가 해가지고는 도저히 산자부는 그런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예, 오늘 지사입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 그래서 예. 그 부분에 앞으로 저는 더 공익적인 아까 공공개발이라고 공공주도 개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공공주도 개발이 됐든 민간 개발을 하더라도 공익적인 개념을 아까 그 당기 순이익 17.5% 공유기금 출연한다 그랬잖아요. 도지사 허가권이 있어야 출연하세요 하면 말을 들을 거 아니에요. 허가권 없는 허수아비 허가권 없는 권한에 누가 방법은 있습니다. 기금을 특별자치도가 냅니까? 되면 됩니다. 그래서 특별자치도를 추진을 했던 건데요. 요새 좀 그러던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저런 부분 이렇게 드릴 말씀이 많은데 여기서 다 의원님들한테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점이 있는데 지금 의원님들도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에 대해서 대강 무엇을 말하려고 했는지는 짐작을 하실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예. 이 부분 앞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취지가 다 옳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우리 지방의 권한을 강화하면서 에너지 자립형 공익개발, 공공주도개발 이런 면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아까도 이제 제일 앞에 우리 미소혼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미소혼자 독립운동 그 부분은- 미소혼자에 관련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만은 정말 국가가 제대로 된 국가의 책무를 하려면은 지방에서 이 정도 찾았으면 국가에서 예산 들여서 나머지 조치들을 해야 되는 게 본연의 국가의 자세 아닐까요? 예, 그렇지만 안 할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래서 저는 이 관계는 필요하다면은 우리 국회의원님들하고 통해서 법을 만들어서도 국가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자 이제 지금 현재 좀 당면한 문제를 좀 해결하는 방법을 좀 제가 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올해 지금 우리 남도의병 역사박물관이 지금 개관을 하지 않습니까? 네. 예, 거기에 지금 학예 연구팀이 있죠. 이 학예 연구팀들은 독립운동과 관련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전문가들입니다. 박사급들이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보훈팀으로는 이런 전문적인 영역을 커버가 안 됩니다. 또 용역기관이 언제까지 계속해서 뒤처리해달라고 할 수도 없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학예사를 한두 분이라도 늘려서라도 저는 그분은 전담을 저희들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종합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여러 가지 국가가 저는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물론 우리 안 하면 하게 되겠지만 저는 이런 부분을 강하게 우리가 국가에 대고 요청을 해야 됩니다. 왜 지방은 국가에 대고 큰 소리를 못 칩니까? 저는 생각이 달라요. 그렇다고 2,500명을 언제까지 기다리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물론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자료가 어렵고 미비하고 이런 점을 찾아서 해야 되는데 우리 학예 연구사를 하더라도 쉽지 않는 과제가 될 걸로 생각합니다. 찾고 지난한 모아가. 과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국가적으로 조금 더 노력하고 어느 정도 자료가 나왔을 때는 국가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찾아야지 모든 자료가 다 나오길 어떻게 그것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예. 또 아까 농어촌 시내버스 이야기 재정적으로 아니, 지사님 제가 교육청 질의를 해야 돼요. 예. 제가 자료를 잘해드리려고 이야기한 건데요. 답변을 주시면 제가 그걸로 가름하도록 잠깐만 하겠습니다.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재정 시내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문제는 사실은 이 부분은 원칙적으로 시군의 업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인구가 감소돼 가지고 시군의 모든 업무들이 어렵고 이렇게 할 때 모든 것을 시군 업무다, 도 업무다, 국가 업무다 이 체계가 지금 다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다시 재조정돼야 될 국가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국가하천, 지방하천, 시군하천 이거 다 현실에 맞지가 않는 그 제도를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연구를 하도록 하고요. 아까 7대 3으로 된 것은 저도 모르게 7대 3이 됐어요. 모르셨습니까? 네. 모르셨어요? 아니, 하도 재정이 어려우니까 재정 우리 상황에서 오늘 우리 기조실장이 그래서- 부르려고 그랬는데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안 불렀거든요. 아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원칙은 7대 3이 맞습니다. 그래서 하도 우리도 어려우니까 5대 5에서 우리 도 자체도 어려우니까 지금 예산 담당관들이 7대 3으로 원칙으로 돌아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한 한 6대 4 정도로 조정해서 전향적인 6대 4 정도로 조정해서 전환을 함이 적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사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예. 삼 3분이 남아서 원래 이제 도교육청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만 도교육청 관련 답변은 우리 교육감님 엄청 환하게 웃으시네요. 예, 자료 제출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그 말씀 드리신지는 알죠. 왜냐하면 전남 도교육청의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저는 적극적인 의지가 저는 지금 좀 부족하다고 봐요. 누구보다도 환경적이고 생태적인 교육관을 가지고 계신 우리 교육감님께서 전남도 교육청의 여러 산하 기관에 대해서 신재생 에너지 도입에 대해서 정말 새로운 이렇게 눈으로 바라보셔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보니까 4년 동안 41%가 전기세가 증가를 했어요. 그렇죠? 근데 앞으로 갈수록 이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기후위기 거기에 또 우리 AI 교과서 도입등으로 해서 전력이 계속해서 상승한다라고 들었어요. 이 문제를 그냥 단순하게 캠페인만 할 게 아니라 정말 근본적인 탄소 중립으로 가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셔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마이크를 안 드렸으니까 크게 이해 한 번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 질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